제주의 역사 속으로 꼬닥꼬닥 걸어가 볼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열심히 역사 공부할 준비가 된 최진실입니다. 공부할 준비가 됐어요? 네. 그렇다면 문제 하나 풀고 가보겠습니다. 갑자기요? 왜냐하면 그냥 문제가 아니고 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네. 자, 화면 띄워주시죠. 자, 이게 그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어떤 그림인지 아실 거예요. 별방조점이라는 그림인데 이 안에서 여자 병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을지. 여자 병사? 근데 여기 다 말을 탄 사람 남잔데? 여기 여자가 있다고요? 여자라고 추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 그림이 이게 다 흘려서 쓴 게, 이게 그린 게 잘 안 보이는데, 치마를 입었거나 아니면 머리가 길다거나 머리를 일단 푼 사람은 없는 것 같고 혹시 저기 까만 조끼 입은 사람들 머리가 약간 이렇게 뭉툭하게 튀어나와 있어요. 저분들 아니에요? 거기도 맞고 네. 또 있어. 또요? 네. 그 근처에 또 있어요. 그 뒤에 보면 연두색. 머리 길게. 저기 연두색도 있고 저 까만 조끼도 일단 저기 포니테일 한 분 있는 것 같고 저기 저기 보이죠? 있네. 머리를 풀었네. 근데 이분들이 왜요? 저분들이 여자 병사가 아니고 네. 기녀라고 하더라고요. 기녀요? 네, 오늘의 주자가 바로 기녀거든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제주 기녀들의 숨겨진 이야기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먼저 모셔볼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문학관 명예관장 김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예, 국립제주박물관 학예연구사 강민경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근데 연구사님 저 진짜예요? 아까 사진? 저분들 말을 탄 사람이 병사가 아니라 기녀가 맞아요? 예, 그럼요. 저기 탐라슬역도의 저 그림뿐만이 아니라 다른 장면에도 이제 기녀가 등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별방조점이 있고 네, 또 산장구마에도 기녀가 등장을 합니다. 선장구마에도 기녀가 나오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네. 기녀라는 명칭보다는 저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접했던 명칭이 이제 기생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기생이라는 명칭이 더 친숙한데 네. 기녀와 기생이 같은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의미를 가진 거예요? 네, 같은 건데 기생이라는 명칭은 좀 경멸을 섞은 명칭이라고 보면 됩니다. 관아에서 술자리 잠자리에 동원되다 보니 마치 그것이 주 특기인 것처럼 주 임무인 것처럼 하면서 그리고 기녀 중에는 퇴근해서 지금 같으면 카페 열어서 다른 남자들하고 어울리기도 하고 그런 좀 문란한 그거 행태가 있으면서 점점 경멸받게 되고 뭐 일제 강점기에 와서는 완전히 술자리용 여자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데 정식 명칭은 기녀입니다. 근데 제주도에도 정말 이분들이 많이 있었다면 어느 정도 있었는지 꼭 좀 궁금해요. 탐라슬역도를 만들게 한 이형상 목사가 남한방울이라는 제주 지리지를 만든 게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제 18세기 제주에 관노가 111명, 관비 그러니까 여성 종이 이제 83명인데 그 중에 기녀가 66명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관기만 그렇죠. 66명. 66명. 아니 관아 소속이라고 한다면 기생 기녀가 이제 제도화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완전 제도화된 거예요. 그럼 기녀가 생기게 된 계기는 뭐였나요? 조선 왕조 들어서면서 그 유교적 윤리관이 조선 왕조의 기본 이념이거든요. 통치 이념인데 기녀를 없애야 됩니다. 이렇게 대신들이 조정에서 임금님께 이제 상주를 하니까. 그건 왜 없애자는 거예요? 약간 뭐 풍기문란을 일으켰다? 그렇죠. 사회적 풍기문란 차원에서 기녀를 없애야 합니다. 기녀 제도를 없애야 합니다. 하니까 그 세종 때 좌의정이었던 허조라는 분이 반대 의견을 말하면서 이제 기녀가 없어졌을 경우 더욱더 사회적으로 더 문란해지고 또
관원들, 젊은 관원들이 죄인으로 모는 거다 이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를 한번 읽어주실래요? 뭐, 네, 허조가 네, 허조가 한 했던 말을 한번 이게 읽어주세요. 허조가 했던 말이구나. 네, 그러면 한조가 해보겠습니다. 예. 예. 아니 어떻게 생겼어요 허조가? 허조가 생김새가. 이제 실록을 보면은 수응재상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주 삐쩍 마른 매 같은 마르고. 재상이다. 그리고 또 그럼 목소리를 좀 깔면 안 되겠는데? 허리가 카랑카랑해야 또 부어 되겠어요. 있었다고. 한번 읽어볼게요. 남녀 간의 세격은 인간의 본능이므로 그것을 무리하게 억압해서는 아니 되옵니다. 만약 기녀를 모두 없앤다면 지방에 나간 젊은 관리들이 어염집 부녀자들을 불의로 취해 많은 죄악을 범하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국가의 인재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기녀 제도는 있어야 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네요. 네. 그래서 기녀 제도가 공식적으로 채택이 된 거예요. 아니 근데 보면은 보통 어머니가 기녀면 딸도 기녀 이렇게 대물림 되는 건지 좀 궁금해요, 선생님. 조선 시대는 천자수모법이라는 게 있어서 천한자의 자식은 어머니의 신분을 따른다. 양반이 아니고 노비의 그 자식들은 어머니를 따라서 아무리 훌륭한 아들이나 딸을 낳아도 어머니의 신분을 따르게 돼요. 그럼 기녀의 딸은 기녀가 되는 거네요. 그 당연하죠. 근데 또 반대로 기녀가 양민이 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당연하죠. 그 부자한테나 또는 양반가에 첩으로 들어가게 되면 재물이나 돈을 내놔 가지고 신분을 세탁하는 거죠. 또 기녀 환갑은 보통 20살이라고 그래요. 네? 20살밖에 안 되는데. 15살부터 관아에서 만일에 수천 기생이 된 경우 5년 동안을 남자들 수발을 들다 보면 심신이 다 피폐해져서 기녀 환갑은 20살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20살이 지나면 자기가 낳은 딸이나 조카 딸을 나 대신 들여놓고 나는 은퇴할 수 있습니다. 만으로죠? 예, 만으로죠. 안으로나 뭐. 당연히 만으로죠. 그래서 빠르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기녀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능화라는 분이 이제 지은 조선 해어화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해어화라는 게 기녀의 별칭이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풀 해자, 말씀 어자, 꽃 화자. 말을 알아듣는 꽃. 오. 아름답죠? 네. 그러니까 기녀의 역사를 이분이 정리를 하신 거예요. 여기에 따르면은 신라 시대에 있던 원화라는 존재를 기녀의 시초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이제 신라 진흥왕 때 나라에 이제 재주 있는 청년이 누가 있을까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여성 2명을 이제 선발했다고 해요. 한 명이 남모라는 여인이고 또 한 사람이 준정이라는 여인인데 아주 예뻤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무리 300여인을 모았다라고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이 준정이 남모를 질투해가지고 술을 먹여서 죽여요. 여자의 적은 여자. 그래서 이제 그게 발각이 돼서 준정도 죽죠. 그래서 이 원화 제도가 폐지가 되는데 나중에 이제 그 뜻을 살려가지고 이제 만들어진 게 그 유명한 화랑이에요. 그래서 이 원화를 이제 시초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고려 시대부터는 더러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조선으로도 이어져서 이제 기녀를 이제 양성을 하게 되고 당시 그 기녀들에 대한 이 남성들의 인식은 좀 어땠어요? 지금의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남녀 평등이라는 게 워낙에 당연하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조선 시대만 하더라도 그 젠더 감수성이라는 게 지금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기녀 특히 관기의 경우에는 관청에 소속된 어떻게 보면 소유물이라고 이제 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제약이 컸죠. 지방에 부임하는 이들이 그 기녀를 일종의 현지처나 이제 아니면은 자기 성적 희롱의 대상으로 삼는 거는 뭐 당연했고요. 그리고 자기가 늙어서 은퇴할 때가 되면은 다른 사람을 대신 넣는다고 했잖아요. 뭐 조카도 데려오거나. 네. 그런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다른 그 계집종을 이제 그 자리에 넣고
데려오는 이걸 대비정속이라고 하는데 그 제도를 활용해서 기녀를 빼내서 자기 첩으로 삼는 경우도 꽤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기녀라고 전부 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기생의 역할만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기녀의 역할 혹은 뭐 직종 이런 게 나눠져 있었나요? 네, 제주 목가나에도 지금 관덕정 옆에 교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처럼 그 단계별로 쭉 이제 그 검은고라든가 창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면서 자기 주특기가 아니면은 이제 물리고 이렇게 하고 침 놓는 것도 배우고 자기의 주특기를 찾는 과정인가 보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교방에서 한 다음에 그 기녀를 부르는 명칭이 이제 얘기라면 예능에 능한 기녀들, 그러니까 검은고나 이런 악기를 잘 다루면 금기, 예, 가야금 할 때 금기, 그 다음에 이런 그 노래를 잘 부르거나 이럴 때. 노래를 창기, 아, 창을 창기. 잘한다, 소리를 잘한다. 옛날엔 노래가 아니라 소리잖아요. 창기. 그 다음에 무용을 잘하면 무기. 또 이제 시를 잘 지으면 시기. 예, 그렇게도 다양했네요. 있고 또 옷을 잘 짓는 기녀가 있어요. 그건 침기, 침기하고 또 기녀 중에는 경호원도 있어요. 경호원. 예, 여기서 퀴즈 하나 하고 갈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기녀들 중에 경호원이 있어 여성 경호원인데 이런 기녀들을 부르는 다른 호칭이 혹시 있었죠. 이름? 전 알아요. 호칭. 아, 안다고요? 전 알아요. 여성 경호원이라고 했죠. 네. 당시에 여성 경호원. 그러니까 무술도 하면서 의술도 갖춰 있어서 응급처치 같은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그런 그 날랜 존재가 있었죠. 예전에 드라마로도 있었어요. 아 진짜요? 어떻게 드라마 다 알아요? 아니 제가 생각하는 기생은 막 띵띠딩띵띵인데 경호원은 그 생각이 MBC 음악 아니고요? 아니 다시 하겠습니다. 아니 띵띵띵띵 뭐 이런 게 이제 기녀인데 경호한다고 하면 뭐 칼을 그러니까 뭐 네. 검게? 이제 칼도 어느 정도 쓸 줄 하나 더 알고. 드릴까요? 네. 네.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예. 그게 기녀를 말하는 그 단어인가? 네. 그 드라마 제목 말하는 거죠. 네, 예. 거기서 나왔던 대사죠. 내가 한 게. 알 것 같아? 맞아요. 다모예요. 네. 그래서 이 다모는 여성 경호원인데 양반집 부녀들이 이제 외출할 때, 먼 절에 갈 때라든가 이런 때에 그 보호하기 위해서 딸려 보내기도 했고, 또 아까 탐려술력도에서 봤듯이, 목사가 사냥을 갈 때라든가 이런 때에 탐나술력도, 술력 때는 반드시 다모가 따라가죠. 지근거리에서 경호하고, 이제, 아파서 쓰러졌거나 아니면 갑자기 암살 뭐 이런 조가 달려들었을 때 보호하는 역할. 아니 목사가 그 순력을 하는 행사는 네. 되게 크고 대단한 행사 아닌가요? 대단한 행사인데 지근거리에서 부담 없이 경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그래서 꼭 같이 간 거예요. 목사 옆에는 항상 다모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직종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네. 그에 맞는 교육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럼요. 춤, 노래, 예절, 뭐 학문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다 교육을 받죠. 아까 교방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제주의 교방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혹시? 저는 모르겠는데. 장춘원이라고 했는데 장춘원. 감출 장자의 봄춘자거든요. 봄을 감추어 두는 곳이니까 거기서 배출되는 기녀들은 얼마나 이제 아름다웠겠어요. 권번이라고 해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일종의 기생조합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는, 그러니까 그 권번에서 배출된 권번 기생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기녀 또는 기생의 이미지라고 봐도 틀리지가 않죠. 계급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래도 기녀 사이에서도 어떤 네. 상하 관계,
좀 수직적인 관계가 있었나요? 아, 당연하죠. 조직인데 공무원 조직이나 마찬가지니까 제일 그 기녀들의 제일 우두머리가 행수 기녀고요. 행수 기녀 밑에 과장급인 이수 기녀, 계장급인 삼수 기녀 이렇게 내려가는데 모든 기녀들의 꿈은 행수 기녀가 되는 거예요. 행사의 성격에 따라 이번에는 누구누구를 보낸다. 이런 거를 행수 기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수 기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권력도 막강하죠. 그러니까 교방에서 지금 배우는 학생들 중에서 뽑아내는 그것도 기녀의 행수 기녀의 역할이고. 권한인가라고 생각해요. 아니 또 아까 기녀가 관비라고 했잖아요. 그럼 관비면 오늘날로 따지면 공무원 같은 건데 그러면은 뭐 출퇴근하는 거예요?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 그렇다고 할 수 있죠. 흔히들 하는 숙직 기녀도 있고. 흔히들 하는 기녀들? 오해. 아까 전에 이제 기녀만 해도 이제 66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관노가 111명, 관비가 80여 명. 그 인원이 지금 관덕정 옆에 그 제주목관화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디 기숙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다 생활을 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었네요. 근데 이제 관노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거기를 경비하는 군인들도 있어야 되고. 근데 아까 정년을 보장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무원이라면 정년이 보장이 돼야 되고 또 퇴직하면 퇴직금도 줘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유감스럽게도 그때는 퇴직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정년은 또 보장이 됐을까요? 아까 전에 이제 그 20살 언저리 그것도 되면은 안 되죠. 이제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한 15살에 들어가서 몇 년간 일을 하고 하면은 일종의 월급은 생기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모을 수가 있었어요. 기녀 수업 시작하는 건 6, 7살 때부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15살 일하는 돼서 건, 이제 성인이 돼서 취직이 되는 게 제주목관화에 취직이 된다든가 시청에 취직이 된다든가 정의원이나 대정의원에 취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야 뭐 5, 6년이고 5, 6년이 이제 기녀에게는 50년이나 마찬가지예요. 예. 예, 기녀의 세월 시간과 일반인의 시간은 다릅니다. 근데 바짝 벌어놔야겠네요. 5년 동안. 그러니까요. 그 평생 살 돈 모아놔야 되는데. 아니 관장님 또 소위 명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또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게 저는 황진이 네. 떠오르는데 네. 그 명기가 될 수 있었던 어떤 조건 같은 게 있어요? 명기의 첫째 조건이 시를 지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때의 문자는 한문이었기 때문에 이게 글자 한두 개 하늘천 따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운에 맞추어서 한 구절을 사대부가 딱 읊으면 그거에 맞춘 운에 맞춘 그 대꾸를 딱 읊어낼 수 있는 실력, 문자를 갖고 놀 정도의 실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명기의 반열에 오르기가 그렇게 어렵고 명기 지금 뭐 홍랑이나 선생 매창 뭐 황진이 다 시소화에 능한 그런 기녀들이어서 남자들이 존경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도 더 높은 경지에서 인정받은 기녀들이죠. 그럼 제주에는 좀 뛰어난 시기 없습니다. 없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아까 퇴근하면 밭으로 달려간 기녀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고구마 팔어. 오늘 퇴근하면 나 고구마 팔러 가야 돼 하는 기녀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갈중이로 갈아입고. 제주의 기녀는 또 제주의 옛 여성처럼 또 억척스럽고 또 그렇죠. 일만 했네 또. 네, 제주 기녀의 특징이 그런 겁니다. 모업이 필수네요. 아니 기녀들도 지역별로 뭐 특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네. 특징이 있을까요? 예컨대 이제 안동,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하는 거, 안동 기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서오경 중에 하나인 대학 있지 않습니까? 대학. 원어맹자 대학 중에 그 대학을 줄줄 외웠다고 하죠. 대학 지도는 제 명명덕하며 제 친민하며 제 지어지서 나느니라. 그렇게 음도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예, 함흥. 여기는 이제 이성계가 나고 자란 이제 조선 왕조의 발상지니까 거기는 또 용비어천가를 읊었다고 해요, 기녀들이. 해동육룡이 나라샤 일마다 천복이시니 고성이 동부하시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진주 같은 경우에는 건무가 특기였다고 하죠. 건무. 진주는 경상도 병마절도사가 요즘으로 치면 이게 사단장 이상 되는 그런 한 지역에 이제 군권을 장악한 이가 있는 병영 도시였거든요. 여기서 문제. 갑자기요? 퀴즈예요? 네. 제주 기녀도 물론 특징이 있겠죠. 그 특색이 무엇일까가 이제 문제입니다.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제주에는 해녀가 있잖아요. 제주하면 또 해녀잖아요. 물질. 물질하고 또 해녀춤도 추고 일리 있네. 괜찮아요. 저도 약간 물질 같은데. 네, 일리는 있는데. 뭘까? 아닌가요? 힌트 없어요? 힌트요. 몇 년 전에 크게 히트친 노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크게 히트를 친 노래요? 네, 세계적으로 히트를 친 노래죠. 세계적으로? 뭐가 있어? 뭐지? 강남 스타일인가? 아파트? 네. 아파트는 몇 년 전이라기 하기엔 좀 원래 이르지 않나요? 다른 건 작년. 정답은요? 정답은 강남 스타일 맞았네. 승마, 네. 마술. 마상기에 그러면 네, 마상기에. 그러니까 단순한 승마술이 아니고 마상기에라고 할 정도의 아주 각별한 그 승마술을 보였는데 제주 기녀가 말과 한 몸이 돼서 그 원숭이처럼 말 배에 찰딱 달라붙어서 이제 그 오르락 내리락 이제 말 위에서 물고 여기도 나무도 그리고, 서고 자, 그럼 이 관련 내용을 이야기 제주사 재현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출항은 무리일 것 같소. 그냥 속 편히 달포쯤 머무르다 가시는 게 어떻겠소? 제주는 가는 곳마다 경치가 아름답고 풍물이 독특하여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헌데 이젠 그것도 조금 물립니다. 그렇다면 여흥이나 즐기다 가시도록 하시지요. 제주 관기들의 재주가 뛰어납니다. 심심치 않게 잘 매실게요. 아닙니다. 자랑할 일은 아니오나 네, 풍류라면 조선 땅의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즐겼소. 내노라 하는 기생들도 물리도록 만나봤습니다. 헌데 이런 변방의 기생들이 풍류를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러니 사양하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월 진성을 산책하던 신광수는 우연히 특이한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치, 이런 거 보지 못했겠죠. 붉은 옷을 입고 날렵하게 말을 타는 기수. 믿기지 않을 정도의 현란한 기회를 선보입니다. 활도 잘 쏘고. 근데 이런 광경은 또 처음 보는 곳. 저자는 이 진성의 병졸인가?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 탈 수 있단 말인가? 능숙하게 말을 다루는 모습이 보통이 아닌데요. 순간 마주한 기수의 모습. 여자같이 고운 자태에 다시 한번 놀랍니다. 여전히 날씨가 좋지 않아 제주를 떠나지 못한 신광수. 무리하게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오늘도 배가 나가질 않으니 이 큰일이 아니오. 그러게 말입니다. 무료하실 것 같아서 이 아이를 데려왔어. 얘야, 한 잔 올리거라. 됐습니다. 아니 너는 그 말을 타던 병졸이 아니냐? 우리 제주를 아직 모르시는 게요. 평양 기녀의 시만 알고
진주 기녀의 춤만 알았지 제주 기녀의 마상술은 아직 모르는 게요. 우리 제주의 자랑이요. 아니, 그 사내들도 하기 어려운 그 마상술을 기녀들이 한단 말이요? 남장하고 달리는 제주의 아가씨 한 번 쇠채찍 들어 푸른 물결 가리키고 집집의 귤나무를 바라보며 준 말을 달리 기녀를 훈련시켜 북방으로 보내 진작 무사에게 시집가게 할 것을. 관리가 출장 오거나 행사가 있을 때에는 기녀들의 마상술을 특별한 볼거리로 제공했는데요. 백호 임제의 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붉은 가죽옷을 입고 전후로 내달리는 것이 실로 원숭이처럼 날렵했다. 처음에는 놀라고 의아하였는데 알고 보니 모두 여자들이었다. 와, 너무 신기했겠어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육지에서 온 어사나 이런 손님들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볼거리를 제공해 준 거네요. 볼거리 제공한 거죠. 와, 또 그걸 하려고 또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근데 왜 평양기녀 그렇게 유명해요? 왜 아유, 칭찬한 거 아니에요? 기냐하면 아, 평양기생이죠. 그게 이제 평양 일대가 또 이제 상당히 물살이 풍부하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대동강도 이제 흐르고 그리고 황해도 쪽에 연백평야라든지 그 평양 쪽에도 이제 평야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은 그 즐길 거리를 또 필요로 하게 마련이고 또 거기에 부임하는 이제 평양 감사라든지 이제 평양 부윤도 그런 거를 또 찾겠죠. 그것이 이제 평양 기색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 뭐 조정에 그 장관으로 있는 것보다 평양 감사 가서 출탕 한번 멋들어지게 노는 풍류 하는 게 이제 남자 조선시대 관직 중에 굉장히 선망하던 관직 중에 하나가 평양 감사. 네. 또 남남북녀라고 해서 혹시 그게 여자 쪽이 아무래도 북쪽이 유명하다 보니까 아, 조금 더 아리따우신가 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뭐 풍류가 아주 휘늘어진 풍류가 있었나 봐요. 아니 또 관장님 사극에서 보면은 이 기녀들이 남성들의 마음을 이 양반들의 마음을 쥐락펴락 하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을 홀리거나 아니면 홀랑 푹 빠져버려가지고 뭐 할 일도 못하고 혹시 뭐 그런 경우 제주에서도 혹시 있었나요? 많아요. 안무사로 파견되었던 김상원의 남사록에 보면 이제 관아의 아전 비장 중에 그러니까 좀 그 낮은 직급의 비장 중에서 그 부친이 돌아가면 당연히 육지로 가서 자기 아버지를 묻어드려야 되는데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그냥 가지 않는 와, 그건 좀 심했다. 알아봤더니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 기녀가 자기가 육지 가 있는 동안 마음이 돌아서서 다른 사람한테 가버릴까 봐 가지 않았다는 이런 불효막심한 진짜 불효막심하다. 관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닌 거예요. 그 총회를 받다 보면 네. 기녀들의 권력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아요. 지역록에 따르면은 이제 제주 기녀 중에 출중한 사람들이 이제 관리를 끼고 자기 해야 될 일 직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속담에 베갯머리 송사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뇌물을 받고 이러이러하게 해주세요라고 일처리 해주는 해서 거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익태 목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은 세상에서 제주 기녀의 권세가 막중하다고 칭하는데 그것도 결코 빈말이 아니로다. 참말이로다. 네. 조선왕조실록 보면 또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의현을 다스리던 이첨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현감이신데 관계에 좀 흠뻑 빠졌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관아의 물건을 훔쳐다 주는 건 물론이고 밀무역을 하다가 이제 해난 사고가 나가지고 걸렸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이 이제 벌금을 추징을 해가지고 죽은 사람의 가족에게 내려줘라 이렇게 판결을 하신 사례도 있고. 그리고 또 선조 때로 가면 이제 제주 목사 성윤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제주 판관 이정생하고 가히 사랑과 전쟁을 한편 찍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기녀를 두고. 그렇죠. 자, 그럼 조선시대판 사랑과 전쟁 한 편 보겠습니다.
선조실록에 기록된 1599년 제주 목사 성윤문과 판관 이정생의 일화입니다. 부지사와 시장. 오늘은 단판을 치어야겠어. 매월이는 원래 내 여자란 말이오. 근데 판관 영감이 매월이를 불러서 몇 번씩이나 수청을 들게 했다는 게 정말 사실이오? 점잖은 목사 양반께서 왜 이리 흥분하시오? 아래 것들 들을까 무서우니 그만합시다. 내 분명 시정하라.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 목사의 명령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도 유분수지. 굴러온 돌이 개요? 뽑힌 돌이 못난 거 아니여? 무엇이? 매월이가 목사 양감고요? 나라님 법에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매월이는 목사 양감보다 나를 더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적저것. 작자 한번 해보자는 거야 뭐야 지금? 이 사건은 조정에까지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불을 다 파직하라! 한 기녀 때문에 파면을 당한 목사와 판관. 과연 어느 정도의 기녀였기에 이들을 이토록 애태웠을까요? 진짜 어느 정도의 기녀였길래 저렇게 자칫 두 직을 남자를 걸고서라도 두 남자를 이러니까. 파멸시킨. 아니 근데 판관이 목사한테 저 정도를 할 정도면 진짜 그니까. 기녀가 예뻤나? 예. 뭐 목숨 건 거지. 기녀들 보면 또 수청을 드는 기녀들도 있잖아요. 네. 근데 수청 들기를 거부해서 유배를 간 제주 기녀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이에요? 예, 저기 대정현아 중일기라는 그 대정현감이 쓴 일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육지에서 온 목사가 데리고 온 조카가 약간 어리버리한 이제 그 조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조카한테 동정춘이라는 기녀한테 수청을 들라고 하니까 동정춘이 거부하니까 이제 불러다가 막 욕을 하고 몇 번을 욕을 하고 이제 때리기도 하고 매도 맞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 한 석 달 후에 다시 또 만나게 해줘도 말을 안 들어서 결국 대정현으로 그러니까 군청으로 이제 그걸 갔는데 유배를 갔는데 6개월쯤 살고 다시 제주목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귀환해요. 돌아오는데 그때 대정현감이 그 기녀한테 뭘 선물하냐 하면 화선지를 선물해요. 그림 그리는 기녀였던 거죠. 그러니까 기녀도 비록 기녀 신사가 되긴 했지만 자기 자존감이 있고 좀 달맘직한 사람이 날 좋아해야지. 핵심은 그거야, 핵심은 그거예요. 맞아. 언감생심. 어딜 가요? 어딜 가고.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에서도 다뤘었는데 은여, 장덕과 귀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 은여도 기녀의 한 전문 분야인 거죠? 그렇죠. 그때는 약방기생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기녀의 일종으로 장덕과 귀금 역시 은여면서 기녀인 셈이죠. 그럼 장덕과 귀금 말고도 제주에 여의사들이 더 있었어요? 맞아요. 세종실록 그 무렵에 보면 색잔이, 귀금, 가시 이런 유난히 여의사들이 특히 얼굴 부분, 이비인후 부분에 뛰어나요. 제주의 그 치아, 네. 제주의 그 여의사들이 이비인후니까, 치아, 입이 코하고 귀, 나고 눈. 눈. 아 눈이요. 아니 근데 이렇게 그 제주에서 특화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을까요? 제주가 섬이라는 그 지역적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점이 좀 우선 컸던 것 같아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제 제주에 유배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육지로 막 편지를 보내는데 거기 보면 아프다는 얘기가 반이에요. 오늘은 또 피부에 피부병이 생겨서 이제 아프네. 거기에 또 반찬 투정 엄청 네. 하고. 맞아. 좀 축축하고 습한 곳에서는 이제 좀 피부병 그런 게 많이 생기는가 봐요. 돕기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또 치통계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주에 또 잡녀, 해녀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잠수하는 생활을 오래 하면은 좀 귀병 같은 게 많이 맞아요. 생긴다고요. 수압 때문에. 예. 일단 웨이도 골종이라고 해서 귀로 들어가는 그
통로가 좁아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게 신석기 시대 인골에도 나타나요. 그 정도로 되게 오래된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주의 그 의원 또 의녀 포함해서 이분들이 그런 증상을 많이 보고 또 연구를 했겠죠. 엄청난 또 연구, 임상 네. 실험도 했을 것 같고. 아니 중요한 역사 현장마다 사실 기생이 함께 있었던 건데 네. 그런 대표적인 제주 기녀가 누가 있을까요? 우리 제주 기녀가 육지 기녀들하고 다른 게 있다면 이 기백이 당당하다. 얼굴 똑바로 들고 머랭고람수가 이러면서 이제 얼굴 수그리고 도망가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기백이 있다. 이게 신축교란이라고도 하는데 천주교가 제주도에 전파되면서 생겼던 그 난인데 그때 천주교 신부가 이제 그 제주 성문을 닫아 걸고 농성하자고 했을 때 이 만성춘이라는 제주목의 기녀가 딸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제주 성문을 열어 젖혀서 그런 그 뭐 잔따르크처럼 막 당당하게 위험을 돌파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교양 있거나 뭐 이런 아름다운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생존에 강한 그런 여성의 모습을 제주 기녀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 만성춘 얘기를 네. 기록을 한 사람이 이제 운양 김윤식이라는 분인데 이분 거기에 아까 그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제주 여인이 무섭다. 안 무서운데 실은. 네. 근데 얼마 전에 제주천국에서 제주어 드라마를 제작했는데 네. 그게 이제 기생 곤생이었거든요. 예, 곤생도 훌륭하죠. 목숨을 걸고 권력에 항거했던 기념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조정이 확 뒤집어진 사건이었잖아요. 신문고 치려고 제주 바다를 건너갔잖아요. 당시 출입 금지령인데도 불구하고 내 딸 3명 죽은 거 악착같이 억울한 걸 호소하고 말겠다 이렇게 하고. 그 기녀 곤생의 이야기를 드라마로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주 목사로 부임해온 이희태. 그에게도 비밀이 있었습니다. 괜찮을까요? 혹시 소문이라도 나서 중앙에 말이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괜찮을 게다. 이 먼 곳까지 누가 알겠느냐. 어머니, 제가 김진구 어르신께 들은 말이 있습니다. 원래 제주 목사는 제주로 부임해 올 때 가족을 데리고 오면 아니 됩니다. 그럼 이번 목사 나리가 국법을 어겼다는 거냐?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 같이 오신 마님은 정실분이 아니랍니다. 이 말은 어디 가서도 얘기하지 말거라. 큰 화를 당할지도 몰라. 벌써 얘기했는데 이런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고 결국 이희태 목사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뭐야, 그 곤생이 년과 딸들이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고? 안 되겠다. 곤생이 남자들을 유혹해 분란을 일으키고. 이희태 목사는 평소 곤생이를 시기 질투하던 기녀들을 불러 모아 요악죄로 곤생이를 고발하도록 합니다. 나으리, 이럴 수는 없사옵니다. 억울하옵니다. 요악죄라니요. 그리고 죄를 물으실 거면 소첩에게만 물으시옵소서. 제 딸녀는 아무 죄도 없사옵니다. 닥치거라. 너의 죄를 모르는 게로구나. 자, 봐라. 많은 사람들이 너의 죄를 고발하였다. 여봐라. 저것들을 형틀에 묶어 죄를 인정할 때까지 매우 쳐라. 이희태 목사의 모략으로 곤생이 모녀는 결국 곤장을 맞게 됩니다. 한 대요, 두 대요. 숙종실록에 따르면 이때 이희태 목사는 특별히 더 큰 곤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곤생이 모녀들을 죽이기 위해 실로 혹독한 태형을 가한 건데요. 결국 비극은 벌어지고 맙니다. 곤생이의 세 딸이 곤장을 맞아 죽고 만 거죠.
계속되는 이태의 음모. 이보시게 곤생이 그 목사 나으리가 자네를 육지로 유배시키려 한다네. 마침 저도 육지로 나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아니 그 무슨 소린가? 네, 조공선을 탈 것이요. 한양에 올라가 이 억울함을 임금님께 고할 것이요. 아, 자네의 억울함은 천하가 다 아는 일이네만 그 제주도 사람들은 절대 육지로 갈 수 없다는 걸 자네도 잘 알지 않는가? 에? 게다가 여인의 출륙은 더욱 엄격히 금지되어 있네. 이런 억울함을 안고 살다 죽는 거나 출륙하다 죽는 거나 매 한 가지입니다. 날이 우리같이 미천한 것들은 그저 조용히 사는 게 최고입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저 어린 것들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은 벗겨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륙 금지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곤생은 목숨 걸고 육지로 나가는데 이걸 들고 가게. 이게 뭡니까? 출륙을 허락한다는 노인기 일세. 만약에 들키면 나리가 큰 화를 입습니다. 곤생이 꼭 임금님께 사실을 고하고 무사하게 돌아와야 하네. 곤장으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혈혈단신으로 도착한 한양. 드디어 신문고 앞에 다다른 곤생이.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섬 안에 사는 여인은 원래 한양으로 올라올 수 없는데도 어떻게 바다 건너 입구까지 올라와서 격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곤생에 따른 기생으로 모두 자색을 갖추었습니다. 그들은 전 후임 관리들의 눈에 든 다음 요악한 죄를 저지른 것이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이태의 죄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사대부들은 이태를 옹호하기에 바쁩니다. 그때 새로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1704년 제주에 새로 부임한 송정기 목사. 그는 숙종의 명을 받고 곤생이 사건의 진상을 자세히 조사해 임금께 장계를 올립니다. 결국 임금 앞에서 그 죄가 밝혀지면서 이태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아유, 새딸이 죽었는데 엄마인데 무슨 일이든 못하겠어요. 맞아요. 정말로 이 관직에 있는 사람이 정말 염치도 없어. 그러니까요. 이태 목사의 그래도 만행이 다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네, 저런 전통 시대에 자기의 목소리를 저렇게 낼 수 있는 여성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네. 목숨을 걸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또 숙종대왕도 현명하게 실상을 다시 조사하게 하고 그래서 딸은 죽었지만 해피엔딩이 된 거고 제주 여성의 결기를 보여준 거죠. 네, 저 오늘 이렇게 제주 기녀들의 특별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봤는데 이 제주 기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는 것 어떤 것들일까요? 이제 전통 시대에 특히나 여성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그것을 남길 수 있다는 거는 확실히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 제주의 기녀들은 아까 권생이도 그렇고 이제 다른 기녀들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점이 되게 우리한테 이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고요. 네. 현재의 그 처지에서 뭐라고 그럴까 최선을 다한 삶을 살려고 했던 제주 여성의 또 하나의 제주 여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제주 기녀 중에는
일신의 영화를 탐한 기녀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공동체, 마을과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던 그런 정신이 깃들어 있었다. 그런 아름다운 정신의 소유자여서 지금 기생하면 우리는 꼭 남자들한테 기생충처럼 붙어서 사는 존재처럼 연상을 내게 기생이라는 호칭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고 맞아요. 조선시대 기능직 직업 여성으로서 나름대로 자기 업에 충실하려고 했었던 또 하나의 제주 여성이라고 전 결론 짓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젠 기생이라는 명칭보다는 기녀라고 정식 네. 명칭을 쓰는 것도 좋을 네. 것 같아요. 진실 씨 오늘 이 시간 어땠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다양한 직종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 이 기녀들의 이야기가 우리 제주에 이렇게 많이 있는 줄 전 처음 알았어요. 맞아요. 그래도 뭐 어쨌든 이제 역사 속에서 그 주인공으로 살았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제주 기녀들의 특별하면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 함께 나눠봤는데요. 제주 여성들의 또 다른 모습을 엿볼 수 있었던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아주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제주 역사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